안녕하세요. 30대 보통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예상 질문과 답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점이 앞선 합격자들의 예상 답안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저도 그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해서 저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번 쓰고 고치고 연습하고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작성하시는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제가 준비한 답변들과 연관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었는데요. 저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경험담을 30초에서 40초 정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장점 외에도 다른 경험담을 바탕으로 예상 답변을 준비한 후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준비한 답변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위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답변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기록을 잘 하는 것, 그리고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업무를 해본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게 답변 연습을 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것은 자기소개, 그리고 공무원 지원 동기,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준비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동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나니까 약간 좀 심심한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모든 답변을 하고 나서 준비했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것도 한두 가지 정도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내 답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물어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일을 해결한 경험이나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답변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답변을 할 때는 약간 질문할 만한 대목을 하나씩 섞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변을 준비하실 때 그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뭐가 있을지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여기에다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외에도 가족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이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또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형제 간의 배려와 우애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행정 업무가 적성에 맞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 면접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나가게 된다면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성실하게 일하면서 제가 힘들 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주변 분들께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특히 지원 동기 준비하실 때는 지방직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이유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추가로 준비했었던 거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중간중간에 있었는지, 이런 답변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면 저는 인생의 멘토가 누군지,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질문과 엮어서 가족 소개랑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롤모델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지각 결근 없이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실함을 배웠고, 학창 시절 때는 퇴근 후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며 저희 형제에게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퇴근 후에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루하루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에다가 멘토, 존경하는 인물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사활동은 저는 사실 학창시절에 봉사 시간을 채우거나 아니면 다 같이 갈 때 저도 같이 한 번씩 가고, 제가 스스로 혼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미혼모 아이 돌보기 봉사활동,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아이 돌보기를 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저에게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가 더 기분이 좋고 행복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직에 나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언제 했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 혹시 나오면 말문이 막힐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할 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필기시험이 끝나고 여유가 생겨서 경험을 쌓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초심과 제가 받았던 배려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직에 나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이 질문은 나오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물어보면 거짓말로 대답하는 게 싫어서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는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각자 좀 고민해 보시면서 최선의 답변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특기나 장점을 살려서 타인이나 집단에 도움을 준 일이 있는가? 특기나 장점은 무엇이냐? 잘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랑하고 싶은 자신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느냐?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오면 항상 똑같이 답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평소에도 메모를 자주 하는 등 기록을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엔 이런 제 성격을 알아주신 선생님들께서 회비를 걷거나 각종 자료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맡겨주셨고, 군에서는 행정병으로 발탁되어 일하면서 제 특기를 살려서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에 나가게 된다면 이런 제 습관과 제 특기를 살려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많은 분들을 잘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서 추가 질문은 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했었던 일을 간단히 준비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당신은 공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 질문도 이 두 번째 특기 장점과 연계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답변은 일단은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주로 했었던 자료 정리나 문서 작성, 서류 관리 등은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제 성격 또한 시민들과 주변 동료들 그리고 조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더해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는 이라는 질문, 그리고 만약에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도 비슷하게 항상 답변을 준비했었는데 저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 인생의 목표는 어떤 한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군생활 동안 행정병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제 장점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고 주변 사람들과 시민들, 국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질문에 대비를 했었던 거는, 그래도 만약에 정말 일하고 싶은 부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임용이 된다면 어려운 생활을 겪고 계신 국민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준비했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봉사활동 경험을 붙여서 같이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첫 발령 부서가 복지부서였고 복지부서에서 정말 재밌게 일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서 많은 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면접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이제 만약에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물어봤을 때 저처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부서를 정하는 게 좋다는 강사님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진짜로 제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사실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맞춰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뭐든지 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그래서 일명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많이 논의되고 있었을 때라서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도 공부하고 예상 질문도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슈가 단연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면접 준비를 한다면 코로나19 관련 사설을 찾아서 다 읽어보고 예상 질문과 저만의 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에 대해 제가 답변했었던 거는 무조건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답변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존경하는 은사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 합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청탁을 한다면, 합법적인 청탁을 한다면, 그러면 답변으로 합법이건 불법이건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청탁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과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가까운 분들과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시라면 이렇게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된 제자와 청렴하게 일하게 된 지인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했었던 개인적인 질문, 본인의 전공과 합격한 직렬의 연관성, 그리고 또 전공을 살려서 공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해법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해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과정까지도 수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길러지는 논리력과 사고력, 그리고 그것들을 응용하기 위해 배우는 컴퓨터 지식과 통계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로 이제 예상 질문과 답변들에 대해 준비를 했었고, 당연히 실제로 면접책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써보면서 연습했던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당시 면접 준비하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어떤 질문에라도 연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어서 외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면접 때 특히 기억나는 부분이, 제가 서울시 면접을 준비하면서 25개 구청을 다 돌아보고 각 구청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다 기록해두고 이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 면접 때 꼭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 면접이 끝날 때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이번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서울의 25개 구청을 돌아다녀보고 각 구청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구청에 계신 선배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여기 계신 선배님들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오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 질문이 나올 거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어떤 구청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갔을 때 그 어떤 구청에서 구청 앞에서 바자회 행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 제가 구청별로 돌아다니면서 본 것, 느낀 것,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들었던 답변들, 이런 거를 다 적어놨었는데 그 기록은 제가 없어서 어떻게 답변을 했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들은 안 했을 것 같은 저만의 특별한 경험, 이런 특별한 경험을 살린 답변도 한두 개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방학 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같이 일했던 경험, 그리고 군에서 행정병으로 일했던 경험이었고, 이 경험들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결합하여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했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당연히 제 답변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작성하실 때 고민을 하시는데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시고 본인만의 장점을 찾아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답변들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날 아침에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많이 긴장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선배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긴장하지 말고 진솔하게 답변하고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고 또 지금부터 잘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꼭 목표하신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